밀러 피셔 증후군이라는 생소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경희미 한의원 조재웅 원장입니다. 본 동영상은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마비복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밀러 피셔 증후군은 마비복시의 버전 2.0에 해당되는 질환이라 할 수가 있고요. 정의하자면 다발성 신경마비 질환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 밀러 피셔 증후군이 저절로 다 낫느냐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밀러 피셔 증후군도 치료에 있어서 골든타임이 있다, 때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밀러 피셔 증후군의 치료 전후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증상이 이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치료되는구나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개는 그대로 있고 눈만 오른쪽을 쭉 보세요. 오른쪽. 자, 정면. 다시 왼쪽. 이번에는. 자, 정면. 다시 한 번요. 오른쪽 쭉 보시고요. 다시 정면. 자, 왼쪽을 쭉 보시고요. 다시 정면. 자, 고개는 그대로 있고 눈만 오른쪽을 쭉 보고요. 정면. 이번엔 왼쪽 쭉 보고 정면. 자, 고개는 움직이지 마시고요. 자, 오른쪽을 쭉 보세요. 정면. 자, 이번엔 왼쪽. 왼쪽. 정면. 자, 위. 정면. 아래 보시고. 정면. 고개 그대로 있고 오른쪽을 쭉 보세요. 정면. 자, 이번엔 왼쪽. 정면. 자, 위. 정면. 아래. 정면. 자, 고개 움직이지 마시고 눈은 오른쪽을 쭉 쳐다보세요. 오른쪽. 정면. 자, 이번엔 왼쪽을 쳐다보시다가 한번 노려보고요. 정면. 자, 위 봐보세요. 위. 정면. 자, 아래. 정면. 네. 자, 고개 그대로 있고요. 오른쪽을 쭉 보세요. 정면. 왼쪽 보시고. 정면. 자, 위. 정면. 아래. 정면. 자, 고개 움직이지 마시고 눈만 오른쪽을 보세요. 정면. 자, 왼쪽 보실래요? 왼쪽. 정면. 위. 정면. 아래. 정면. 자, 고개 그대로 있고 눈만 오른쪽을 쭉 보세요. 정면. 자, 이번엔 왼쪽. 정면.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쪽. 정면. 이번엔 왼쪽. 정면. 밀러 피셔 증후군은 신경계에 자가항체가 형성됨으로써 신경마비가 유발되는 질환입니다. 주로 장염이나 감기 이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MRI상으로도 잘 보이진 않습니다. 진단은 주로 골수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내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면역글로불린, 감마글로불린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주된 증상은 마비성 복시와 사시가 나타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지마비나 연화장애 또는 안면마비 같은 걸 동반하기도 합니다. 사지마비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길량발해 증후군이라 진단 내리기도 합니다. 초기에 손발저림을 동반하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손발마비는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발저림이나 사지마비는 차츰 호전되거나 좋아지는데요.
결국 한의원에 내원하시게 되는 것은 이제 복시, 사시, 눈운동 장애가 남아서 내원하시게 됩니다. 복시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증상이고요. 사시는 특정 방향으로 눈이 틀어지는 걸 말합니다. 동시에 또 특정 방향으로 눈이 덜 움직이거나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러피션 증후군은 다발성 신경마비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그 복시 사시와 관련된 신경은 세 신경이 있습니다. 3번 뇌신경과 4번 뇌신경과 6번 뇌신경입니다. 눈을 움직여주는 신경이고요. 때문에 이 신경들이 단독 또는 다발적으로 오게 되면 눈을 움직여주는 근육도 동시에 마비가 옵니다. 세 개의 뇌신경 마비 중에 먼저 6번 뇌신경 마비에서는 물체가 옆으로 보입니다. 가까이보다는 멀리 보면 더 벌어져 보이고요. 눈은 안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덜 돌아갑니다. 4번 뇌신경 마비에서는 물체가 위아래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비된 쪽으로 기울였을 때 상사시가 관찰되고요. 자세히 보면 아래쪽으로 눈이 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뇌신경 마비에서는 눈꺼풀이 감기는 안검하수 증상과 함께 눈이 바깥쪽으로 돌아갑니다. 외사시고요. 안쪽, 위쪽으로, 이쪽 방향이죠. 덜 움직이는 눈운동 장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4번, 6번 뇌신경 마비의 각각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밀러피셔 증후군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나중에 치료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6번 뇌신경 마비에다가 왼쪽 6번 뇌신경 마비가 동시에 옵니다. 이 경우에는 뇌사시가 좀 더 뚜렷할 수가 있고 바깥쪽, 그러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바깥쪽으로 덜 움직이는 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은 게 양쪽 눈 다 3번, 4번, 6번 뇌신경이 동시에 마비가 오는 경우입니다. 극심한 경우에는 눈이 상하좌우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꺼풀도 감기고요. 밀러피셔 증후군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건 치료인데요. 환자분에 따라서는 기다리는 게 치료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절로 나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밀러피셔 증후군을 포함한 마비성 복시에 있어서 자연 회복률을 조사한 논문들입니다. 환자 100분 이상을 조사한 논문들이고요. 그 자연 회복률을 알아보면 대략 38%에서 56% 사이입니다. 평균적으로 50% 내외는 저절로 회복된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나머지 50%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밀러피셔 증후군은 다 저절로 낫는 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밀러피셔 증후군의 치료 골든타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한방 개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밀러피셔 증후군은 풍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안면마비도 풍이고요. 중풍도 풍이고 이런 마비성 복시도 풍에 해당됩니다. 이 밀러피셔 증후군은 중추성 마비와 말초성 마비의 그 중간 형태를 띠는 풍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방치료는 한약이 주요한데요. 치료의 원리는 뇌신경 주위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그러면 뇌신경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비된 신경이 풀리면서 눈운동 장애, 복시사시가 호전되는 원리입니다. 밀러피셔 증후군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제가 569분의 마비복시 환자에게 한약을 투여하고서 그 치료 효과를 알아본 그래프입니다. 물론 밀러피셔 증후군 환자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은 SCI급 논문 JACM에 실렸고요. 2020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리면 발병하고 나서 어느 시점에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치료율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2달 전에 치료하면 치료율이 높지만 2달을 넘기고 석 달을 넘겨서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프 보면 9주를 넘겨서부터 치료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치료의 골든타임은 2달, 안전하게 2달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